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두 번째 시간 금주시장 전문인 투자전략 두 번째 시간 불확실성이 사라질 12월 중순부터나 반등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모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나오면서 그게 시장 사람들에게 적응이 가능한 12월 중순부터나 시장이 반등할 것 같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주가는 반등이 가능한가? 정말 반등이 가능한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렇게 한 달 빠진 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네. 이 한 달 동안에 모든, 그때는 이제 트럼프 일기였으니까 우리가 진짜 적응하지 못한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때 적응하는데 딱 한 달 걸렸는데, 지금도 12월 중순 정도면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1차에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사람이 다르고 철학이 변했다는 거죠. 트럼프도 변했죠. 그때는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앞세워서 새롭게 이제 협상의 머리로 나서는데, 그 모습이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좀 약간 이클래스티가 해서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것만 적응을 한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진다. 이게 12월 중순부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제 이제 금요일로 그랬지만 10년짜리 국채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10년짜리가 4.17까지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이머징 시장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 과거에 봤더니 ISM 제조업 지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르더라.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나쁘지 않는다. 박사얘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아주 굉장히 동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봅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트럼프 때였죠. 네,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해서 올라오더라.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ISM 제조업 지수가 빠졌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번에도 옆으로 빠져서 기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ISM 제조업 지수, ISM PMI 지수가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중국이 항상 집권 3년차 되면은 주식을 띄우더라. 지금 이제 3년차 됐으니까, 2기 집권 3년차가 됐으니까 다음 집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주식시장의 저가 매력은 확실히 있다. 네, PBR 기준으로 0.9배는 여전히 0.9배가 내려간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다 찍었다가 다 올라오는 모습. 지금 0.9배는 좀 저평가 영역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는 것은 항상 12월은 주식시장이 좋았다. 19년도 5.3% 상승, 20년도 10.8% 상승, 21년도 4.5% 상승. 22년만 마이너스 9.5%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23년도 4.73% 올랐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12월은. 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다양한 오럴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만 해소만 된다면 시장은 뭐 팔 것 다 팔고 충분히 나갈 것 다 나가고,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시간이 12월 중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사는 걸 보면 삼성전자, 엔솔 뭐 이런 것들을 줄 살고, 연기금이 사는 거고 기관이 사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서로 똑같다고 해서 이것만 뽑아내면 주가가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째는 알테오전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 알테오전이 코스닥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벌써 5만원 갔다가 28만원 갔으니까 거의 45% 정도 박살이 난 그런 영역인데, 고평가 영역에 대한 시장이 고평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연말 이익 실현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었다. 네, 당연히 얼마에서 56,000원짜리가 50만원까지 45만원까지 가서 8배가 상승한 거 아닙니까? 토해내야죠. 그 다음에 다양한 노이즈, 파이프라인에 대한 노이즈, 자기의 이제 권리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죠. 이걸 빗밀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로가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진다. 네, 매력이 떨어진다. 그럼 시장은 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주사형보다 SC 제형도 매력이지만 이제 경구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의 변화? 뭐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28만 원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방어선을 쳐야 되죠. 방어선을 치면 충분히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면 일단 한번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봤는데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의 싸움이 있고 그래서 35만 원, 40만 원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이게 단기적이죠. 내년 1, 4분기까지 40만 원 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가캠가이어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다. 그 전에는 기관 투자가 11월 중순, 지난주는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팔고 이번 주는 기관 투자가가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그래서 서로 번갈아 팔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만 죽어나는 모습. 이제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팔아왔다. 28만 원이면 그래서 견딜만 하다. 대신 V자 반등으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만 원 1차 단기 목표가 내년 1분기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 투자가들과 연기금들이 좀 사는 모습인데 낙폭 과대 종목을 좀 사더라. 낙폭 과대 종목. 부진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업황을 좀 사더라. 배터리나 반도체나 AI. 문제는 이들이 산다고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외국인들이 손을 안 대면 오르지 않습니다. 지수 상승 시 대형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대형주들이 어떤 날은 밸류업을 넣고 오르지만 또 D심이 약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밸류 인베스트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잖아요. 이들이 산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니시어티브는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지 국내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확률은 없다. 그래서 참고만 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지금은 좋은데 하락을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하락을 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이 무척 좋지만 저는 미국이 내년 2분기부터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1분기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관망을 하면서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여름 지나고 5월부터는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무너진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질까? 일기때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밸류에이션의 고평가에 대한 논쟁이 1분기에 있을 때 주가가 무너지더라. 경기 연착륙 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네. 경착륙은 미국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무착륙에서 연착륙의 기운 GDP가 하락하고 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럴 때 이제 경착륙을 유발을 하는데 그래서 고평가 그 다음에 경기가 연착륙 시에도 하락을 하고 트럼프 일기 때는 보호무역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착륙이 경착륙으로 바뀔 때 유발을 할 때 주가가 하락하더라.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경기의 연착륙 여부 GDP라든지 다음에 보호무역주랑 일자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미국 주식시장에 향후에 무너진다면 이 세 개의 지표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무너진다. 이런 세 개의 지표를 잘 봐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소결론은 한국은 지옥장이 될 것이다. 지옥이 지속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적은 섹터를 그나마 찾아 움직여라. 플랫폼,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이오, 산업재, 전력기기 같은 것들, 미국이 필요한 것들, 미디어, 엔터, 여행, 우주, 양자컴, 소프트웨어, 원전 이 정도를 피한다면 이 정도를 피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옥장이다. 현금이 스킹. 현금이 1번이다. 그나마 또 뭔가를 투자해보고 싶다면 미국이 1번이고 국내 기업에서는 플랫폼, 바이오, 산업재, 미디어, 엔터, 여행, 우주, 양자권, 소프트웨어, 원전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는 국내 주식은 거의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관심 종목은 안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12월 관심 종목 추천주가 아니고 관심이죠. 팔란티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올바이오파마, G2파워, 펩트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스트소프트, SOS랩, 산일전기, 하나투어
뭐 이 중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좀 좋게 보고 이스트 소프트, 네,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나투어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관심 종목에서 추천 종목 중에서 1, 2, 3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스트 소프트, 하나투어 이 정도는 보고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은 현금이 스킹이다. 현금을 확보해서 12월 중순부터 반격을 해라. 네, 이미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현금 확보해서 그때 공격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라. 지금 물려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으면 견디셔야죠. 그래서 다시 내년 1분 4분기가 올라올 때 그때 좀 팔고 나가자.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습니다. 종목 상담,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카페 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좀 승리하는 그런 장. 이제 거의 반영이 다 된 것 같다. 불확실성이 시간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20일 정도 시간, 2주가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먹고 터지며 하면서 박스권에 갇히는 게 좋은데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마음은 좀 힘들지만 전 박스권 안에 갇힐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이틀 올라온다고 쫓아가지 말고 빠진다고 팔지 말고 견뎌라.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